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닷새째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고 주말인 오늘도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27.3도를 비롯해 성주 25, 청도 25.5, 고령이 25.7도 등으로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구미 35도, 안동, 포항이 34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대구기상지청은 오늘과 내일 곳에 따라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냉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냉방병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지나친 냉방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일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더위를 잊거나 숙면을 위해서는 에어컨 같은 냉방기기를 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운데 그래도 더워서 이제 끈적끈적한 느낌보다는 나으니까 켜고 자는 것 같아요. 에어컨 켜고 있어요. 주로 껐다 켰다 자주 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지나친 냉방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내외 큰 온도 차이로 체온을 유지하는 자율신경계 균형이 깨지면서 냉방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성인 7명 중 1명은 냉방병을 경험했다고 답했는데 요즘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병원을 찾는 사람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가벼운 몸살 기운을 느낀다든지 콧물이나 재채기 또 사람이 이상하게 자꾸 피곤해지면서 소화 기능에 장애가 와서 음식물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수도 있고 가벼운 감기나 몸살 증상이 대부분이지만 심하면 폐렴 등 합병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만큼 특히 만성질 환자나 어린이, 노약자는 찬바람을 직접 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해서 저항력을 키워놓고 냉방기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지 않고 냉방기를 불가피하게 사용을 하더라도 1시간에 한 번쯤은 스트레칭이나 또 환기를 시켜서 실내외 온도 차이는 5도에서 8도로 유지하고 얇은 겉옷을 걸쳐 찬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교육부가 국방부에서 만든 일방적인 홍보 자료로 사드 교육을 각 교육청에 요청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 교육부는 여기에다가 교육청 평가에도 통일 안보 교육 실적을 반영하겠다고 밝혀서 사드 교육 강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사드 홍보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첨부한 자료는 지상의 사람이나 농작물에 전혀 영향이 없도록 사드 입지가 선정됐다는 국방부의 일방적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교육청 등은 교육부 요청을 거부했지만 경북교육청은 시군교육지원청을 통해 각급 학교로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사드 배치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성주 지역도 마찬가지로 일부 학교에서는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 내용들을 학교 홈페이지 같은 데다가 가정통신문 안을 넣어서 이렇게 탑재하는 형식을 이게 방학 중이니까 인쇄물로는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구교육청은 중앙정부 요구에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지 결정을 못하고 있다면서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내려볼 생각은 없고요. 좀 더 저희들이 검토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앞으로 시도 교육청 평가에 통일 안보 교육 실적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사드 홍보 교육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국방부 자료만 보고 학생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게 그 교육자로서 맞는지 의심도 스럽고 학생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한편으로는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들이고 대화를 하자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일방적 주장을 홍보하고 나서 사드를 둘러싼 갈등을 오히려 더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성주군연합회는 오늘 오전 성주군 성산리 이모 씨의 참외하우스에서 한농연 회원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참외밭 갈아엎기 퍼포먼스를 펼칩니다.
이들은 세계적인 명물 성주 참외가 생산되는 청정 지역에 전자파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드 배치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이 같은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트랙터 30대와 방송용 차량 1대 등이 동원되고 참외밭 갈아엎기 행사 전에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입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해 도입한 행복학교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로 꼽히던 육아초등학교가 결국 인근 신설학교로 이전 통합하게 됐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작은 학교 통폐합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조지한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처음으로 학부모에게 통폐합 설명회를 가진 육아초등학교가 오는 9월 신설학교로의 이전 통합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그 사이 통폐합 3년 전 예고제 미실지와 학부모 설문조사 불공정, 통폐합 인센티브 등 논란이 끊이질 않았지만 대구시 의회는 표결 한 번 하지 않고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행복학교 정책이라든지 또 3년 예고제라고 하는 이런 자기가 발표한 정책이거든요. 그 정책을 자기 스스로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어느 날 느닷없이 통보를 하는 거죠. 대구시 교육청은 육아초 통합이 결정되자마자 통폐합을 추진 중인 신암중과 아양중, 복현중과 경빈중에 통합 교명도 선정해 발표하는 등 통폐합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대 학부모를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학교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게다가 학교 통폐합 때마다 받는 50억 원가량의 교육부 인센티브도 조만간 없어질 가능성도 있어 대구시 교육청에 작은 학교 통폐합 밀어붙이기는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지환입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이 합헌 결정이 남에 따라 법이 시행되면 초창기에는 대구와 경북 지역 경제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가 예상되는 관련 업계는 시행령을 고쳐달라고 정부에 건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3만 원이 넘는 식사 접대와 5만 원이 넘는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장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외식업계입니다. 특히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많이 찾았던 고급 일식이나 한정식 가게들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외식업계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매출이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5만 원 선까지는 좀 업을 시켜서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걸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서명운동이라든지 또 아니면 정 안 되면 뭐 집회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에서도 선물 세트 매출이 뚝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팔렸던 한우와 과일 선물 세트들은 대부분 5만 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자연히 이런 선물 세트의 내용물을 생산했던 농축산물 농가들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특히 경북의 경우 전국 과수 농가의 32%가 있고 전국 축산물의 21%를 생산하고 있어 더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김영란법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도 농축산물의 어떤 한도액 설정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농업인의 어떤 피해는 불보듯이 뻔합니다. 김영란법이 사실상 원안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경상북도는 적용 대상 품목의 농축수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나서고 있고 외식과 유통 등 관련 업계도 메뉴 조정 같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연장 12회까지 가는 접전 끝에 넥센에게 짜릿한 끝내기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제 저녁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펼쳐진 넥센과의 주말 3연전 첫 경기에서 삼성은 경기 초반 석점을 먼저 내주며 끌려갔지만 경기 후반 집중력을 보이면서 승부를 연장까지 이어간 끝에 연장 12회 말 박한희의 끝내기 밀어내기로 6대5 역전승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두 팀은 맞대결을 펼치는 가운데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는 영화배우 강소라의 사인회와 라팍 영화제 등 파란 유령의 밤 행사가 이어집니다.
시중은행들이 금융거래 수수료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대구은행도 수수료를 최대 33% 올리기로 했습니다. 대구은행은 오는 9월부터 영업시간에 대구은행 자동화 기기를 통해서 다른 은행으로 10만 원 넘게 송금을 할 경우 750원이던 수수료를 1,000원으로 올리는 등 수수료 일부를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은행과 신한, 기업은행 등도 줄줄이 금융거래 수수료를 올려서 은행들이 금리 인하로 악화된 수익성을 수수료로 메운다는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여름철 화재의 주요 원인은 부주의와 전기적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화재 420여 건 가운데 음식물 조리 도중이나 담뱃불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2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이 85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소방안전본부는 특히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전기 절연이 파괴되거나 누전이 발생하기 쉽고 냉방기기 과부하로 인한 화재도 많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구 경북지방중소기업청과 대구지방조달청이 공공조달시장을 발판으로 중소, 중견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공공조달시장 개선을 통해서 중소,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등 6가지 중점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구매 가운데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은 85조 원으로 전체의 72%에 이르지만 참여 중소기업 3만 곳 가운데 2천여 개 기업만 수출 실적이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석 달 동안 적재 불량 차량 대국민 신고 포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운행 중 적재 상태가 불량한 차량을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제보하면 경찰청에 신고한 뒤 증거 자료로 채택 처리된 건에 한해서 포상금 3만 원을 지급합니다.